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보다 더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번 시간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이 주제가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를 하는 파이널 골, 마지막 목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벨루에이션,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나름대로 가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고 또 어떤 진료를 할 때에 만일 공부만 하고 수술과 진료라는 것이 없을 때 그 의사의 역할과 의사의 가치는 그렇게 높게 평가받기 어려운 것처럼 사회복지사로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위치와 또 프로그램에 대한 역량이 과연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고 소중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평가를 통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짜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자신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이론적인 그 모형, 디어리에 대한 모형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형적인 모형과 비선형적 모형, 그리고 통합적 모형과 비통합적 모형, 또한 카우먼의 모형과 토마스의 디자인 개발 모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모형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 또 진행, 또 나름대로의 어떠한 성과,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선형적 모형과 비선형적 모형 중에서 그러면 선형적 모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다시 말하면 필드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일반적인 모형을 우리 선형적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데 단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또 그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의미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법을 우리는 선형적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심플한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 프로그램 개발자는 나름대로 잠재적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을 사정해서 클라이언트의 니즈라고 그러죠. 클라이언트의 니즈들을 어세스먼트해서 우선순위에 의한 최종 파이널 욕구, 최종적인 욕구를 확정 짓는 거죠.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욕구들이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 파이널 골, 다시 말하면 그가 가장 절박한 욕구, 영어로는 felt need라 그러는데요. 이 felt need를 확정 지은 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목적과 목표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설정과 또 그것을 진술하고 또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이러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로 선형적 모형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 디자인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과 시설을 확보하고 또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해서 클라이언트를 확보한 후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형 모형의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조직이라고 하는 오가나이징하고 또 외부에 대한 환경을 나름대로 정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이 있고 외부 환경이 있고 그림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멈춰져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직과 외부 환경이 멈춰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조직과 외부 환경은
그 역동적, 뭐 다른 말로 다이나믹한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죠. 이 역동적이어서 이러한 직선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개발 후 환경이 막 그 변화됐을 때, 그렇죠? 우리가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하는 인행사에서 배우는 person, 사람이 environment라는 환경 속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어렵고 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선형 모형의 단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선형, 이 선형적이지 않은 비선형적 모형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선형적 모형이 각 단계의 하나의 절차만이 수행되는 것에 비해서 동시에 몇 개의 절차가 이루어져서 시간 계열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각 단계가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험이 많고 또 숙련된 프로그램 개발자가 선호하는 모형이고 자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때문에 독특한 개발 기법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장점을 본다면 다른 모형들에 비해서 시간과 또 자원 배분이 개발자의 재량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시간과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 융통성이 보다 많이 부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점을 본다면 개발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모형들에 비해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형적 모형과 비선형적 모형의 나름대로의 정의와 내용, 이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형적 모형의 단계는 욕구 사정, 목적과 목표를 설정, 그 다음에 3단계로는 내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자원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확보와 다섯 번째는 마케팅, 여섯 번째는 실행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비선형적 모형은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욕구 사정, 목적, 목표, 내용 결정, 또 자원 확보, 마케팅, 예산 편성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그냥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동시에 몇 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지는 여러분 어떤 것인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비선형적 모형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막 개발될 때에 동시에 몇 개가 같이 동시에 이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계열상의 이렇게 뭐 선형적인 일직선상의 계열이 아니라 동시에 한 시간에 두세 개가 막 이루어질 수 있고 뭐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각 단계가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그러한 특징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얼마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선형적인 모형에 또 단점이 있다면 개발자의 전문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쉽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통합적 모형과 비통합적 모형이 있는데요. 통합적 모형 하면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이 체제 분석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조직의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투입과 산출, 뭐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인풋과 아웃풋 또는 아웃컴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러한 것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을 주변 요인으로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장점이 있다면 총체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 복잡하고 개발자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모형에 비해 개발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 형태의 사회복지 조직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개발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보다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통합적 모형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형에서는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된다기보다는 다른 사회복지 조직의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욕구 반영 없이 사회복지 조직에 의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립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와 집중을 제한시키는 형태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가치를 조직과 환경의 요구 그리고 가치와 결합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장점으로 본다면 바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문외한도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장점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또 주민들의 특성 그리고 제반 요건이 유사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요. 이 비통합적 모형에서는 참여자를 배제한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가 무시되고 또 이로 인해서 그 현실성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머먼의 모형입니다. 이 커머먼의 모형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전반적인 기관의 정책이나 목적이 설정되었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집단적 활동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또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실행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개발의 개념적 틀을 완성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카머만은 1973년 당시에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칸의 모델로서 브레이저와 스펙트의 모형을 조직이나 기관 차원에서 새롭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는 부적합한 모델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먼먼의 모형에 대한 정의와 단계를 보면 먼저 정의에 대해서는 이 모형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떤 조직의 정책 또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활동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모델은 이론과 실천을 연계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획, 영어로는 플래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implementation이라고 해서 실행에 대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에서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기제들이 충분히 작동되고 성과가 나타나고 평가가 될 수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된 서비스가 완전히 클라이언트 집단에 제공되면 종료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계획된 성과와 영향이 평가되면 이 단계가 종료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마스의 디자인 개발 모형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입이라는 수단을 사회적 테크놀로지로 그리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방안으로 조사 방법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복지 실천에 통합한 개입 조사 이론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디자인 개발 모형의 첫 단계는 문제의 분석과 개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분석과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렇게 탐색으로 출발하지만 디자인 단계에서는 바로 혁신적 개입 방법이나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을 창출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절차와 활동 양태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모델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구체적 작업과
또 설계된 프로그램을 실제 시범적 적응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 모형이라 불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 개발 모형의 단계와 절차를 보면 마치 분석이 있는데, 분석은 바로 문제 확인과 분석, 기존 현 상황을 검토, 또 개발 실행 가능성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혁신 목표의 확정과 또 혁신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 그리고 설계 문제의 확인, 자료와 정보 원천에 대한 선별, 자료 수집과 처리, 또 해결 대안 개발 및 선정, 종합 또는 현장 적용의 대표적 형태에 대한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개발에는 개발 계획의 수립과 조작화 준비, 평가는 평가 계획과 수립, 평가 자료 확보와 평가, 확산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전파 그리고 확산을 준비하고 사용자에 의한 정의, 채택은 광범위한 활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